미네아폴리스의 퍼스트 애비뉴 클럽에서 공연을 하는 더 레볼루션의 리더 키드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사장말도 잘 안 듣고 자기 음악을 하는 고집 있는 뮤지션이죠. 늘 보라색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합니다. 밴드 멤버가 써본 음악도 무시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같은 무대에서 공연하는 라이벌인 더 타임의 리더 모리스와는 늘 티격태격합니다만 키드는 무시로 일관합니다. 어느 날 뉴올리언즈에서 온 매력적인 가수 지망생 아폴로니아가 퍼스트 애비뉴로 찾아옵니다. 키드와 아폴로니아는 바로 연인관계가 되지만 가수를 하고 싶은 아폴로니아에게 키드는 반대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클럽에서 인기가 높은 모리스는 사장과의 관계도 좋아서 키드를 내쫓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여성 그룹을 제안하며 아폴로니아를 끌어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밴드 멤버 리사와 웬디가 자기들의 곡을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키드는 그들에게 혹평을 쏟아내고 연습실에서 쫓아냅니다. 집으로 온 키드는 씁쓸한 마음에 리사와 웬디가 만들었다는 곡을 들어봅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또 어머니를 때리네요. 싸움을 말리고 자기 방에 누워있는데 아폴로니아가 걸그룹 계약금으로 평소 키드가 가지고 싶어하던 하얀색 일렉트릭 기타를 선물로 사주지만 모리스가 꾸미는 여자 그룹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듣고는 아폴로니아를 때립니다. 다음날 클럽에 가니 리사와 웬디가 나오질 않았고 사장은 곧 걸그룹이 데뷔를 할 건데 키드에게 무대를 비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언지를 줍니다. 키드는 우울한 마음에 집으로 오는데 엄마마저 길에서 울고 있습니다. 열이 받을 대로 받은 키드는 아버지라도 더 이상 용서는 없다는 듯이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웬 반전입니까? 적막한 집에서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곡을 피아노로 치고 있었던 것이죠. 키드는 아버지의 곡을 보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는 곡을 절대 악보로 남겨놓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결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키드에게 남깁니다. 아폴로니아는 모리스의 기획에 의해 여성 3인조 아폴로니아 6로 성공적인 데뷔를 합니다.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모리스와 가까워지는 아폴로니아를 키드가 그 보라색 오토바이로 강변 철도 다리 밑으로 데리고 와서 뽀뽀도 하고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보지만 술을 마시는 아폴로니아를 말리다 폭행을 쓰려는 행동으로 또다시 아폴로니아와 멀어지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키드는 마구 부서지고 어지럽혀진 거실을 보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낍니다. 키드가 전등불에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아버지는 권총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에 충격을 먹은 키드는 경찰의 조사가 끝나고 혼자 남아있는 집에서 절규를 하며 미친듯이 집안을 부수어댑니다.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부수다가 공중에 흩어지는 아버지의 악보를 발견하게 되죠. 아버지의 악보를 보고 영감을 얻은 키드는 전에 밴드 멤버 리사와 웬디가 썼다는 곡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드는 퍼스트 애비뉴에서 아버지에 대한 헌정곡이자 리사와 웬디와의 공동작품이라는 퍼플 레인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프린스의 대장편 뮤직비디오인 영화 퍼플 레인은 마감을 합니다. 세계적인 풍각쟁이 프린스는 1958년 개띠로 6월 7일 미국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 출신입니다. 영화의 배경과 같죠. 2016년 4월 26일 자택 겸 스튜디오인 페이즐리 파크에서 사망했습니다. 프린스의 공식 사인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중독 내지 과다복용입니다. 수십 년을 하이힐을 신고 살면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뛰고 춤추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서 견디기가 꽤 힘들었나 봅니다. 본명은 프린스 로저스 넬슨입니다. 왕자라는 이름은 본명이었네요. 이 프린스 로저스라는 이름은 원래 프린스의 아버지가 쓰던 무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는 피아니스트 겸 작사가인 존 L. 넬슨이고요. 어머니는 재즈싱어인 매티 쇼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프린스가 10살 때 모자의 곁을 떠났다고 해요. 그런 영화에서처럼 술만 마시면 아내를 주워 패는 그런 아버지는 아니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후에 두 부자는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존 L. 넬슨은 퍼플레인 외에 프린스의 몇몇 영화의 음악 작업에도 참여를 합니다. 프린스의 별명은 더 퍼플 원, His Royal Badness, Skipper, The High Priest of Pop, The Prince of Funk, The Artist Formerly Known as Prince, 이런 몇 가지 별명이 있는데요. 프린스는 어린 시절 독학으로 악기를 배워서 곡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그랜드 센트럴이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합니다. 1978년 솔로 앨범 4U로 데뷔를 합니다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합니다. I Wanna Be Your Love, Little Red Corvette, 그리고 1999 등으로 인기를 얻게 됩니다. 프린스는 1979년 자신의 백밴드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공식적인 이름이 없었는데요. 1999에서부터 The Revolution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1984년 프린스 앤 더 레볼루션은 영화 OST 앨범인 퍼플레인으로 두 곡의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곡 Let's Go Crazy와 When Doves Cry가 히트를 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클럽 사장한테 한마디 듣고 삐쳐서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저기 헤맬 때 나오는데요. When Doves Cry는 원래 OST에는 없던 곡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곡이 6주 만에 싱글 차트 1위에 올라갔는데요. 베이스 라인이 없는 곡으로 매우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미국 롤링스톤즈가 선정한 500곡 중 52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도 처음 이 노래 들었을 때 뭔가 감전된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타이틀곡인 퍼플레인은 2위까지 갔습니다. 퍼플레인의 내용은 1절은 아버지, 2절은 애인, 3절은 동료에게 하는 이야기랍니다. 국내 밴드 자우림의 이선규는 퍼플레인 공연을 보다 아이디어를 얻어 밴드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군요. 동명의 앨범은 24주간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유지했습니다. KBS 밴드 오디션 프로인 탑밴드2에서 로맨틱 펀치라는 밴드가 커버했었다는데요. 전 몰랐었네요. 또 뉴 뮤지컬 익스프레스라는 영국의 음악 주간지에서 평가하길 2012년 독일의 분데스리가의 프로축구단인 FSV 프랑크푸르트에서 퍼플레인을 커버했는데요. 이를 두고 최악의 커버곡이라 평한 바가 있습니다. 재미는 있군요. 근데 이런 곡으로 응원이 가능한 건가요? 같은 앨범 안에 I Would Die For You 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건 영화 안에 아버지의 대사 중 하나였습니다. 이 곡은 8위까지 했고요. 사실상 영화의 엔딩곡이었습니다. 아폴로니아와 함께 부른 Take Me With You는 25위까지 갔습니다. 퍼플레인 국내 라이센스 앨범에는 두 곡이 삭제되어 출간이 되었는데요. 넘버원 히트곡인 Let's Go Crazy가 삭제되었고요. 또 하나의 금지곡은 달링 니키라는 곡으로 이 곡은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곡 때문에 퍼플레인 앨범이 Parental Advisory라고 부모의 동의하에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의 딱지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 앨범이 아마 미국 최초라고 하는 것 같죠? 퍼플레인은 프린스 최대 히트 앨범으로 당대 최고의 팝스타였던 마이클 잭슨의 라이벌로 불릴 만큼 프린스를 키워놓았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앨범 스릴러가 82년에 히트를 했으니까 2년의 시간차가 있네요. 그 둘은 58년 개띠 동갑내기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마이클 잭슨의 아들 이름이 프린스라네요. 아무튼 퍼플레인 앨범을 성공시켰지만 1986년 더 레볼루션은 프린스와 몇몇 멤버 간의 불화 및 음악적 견해 차이로 해체되었습니다. 영화에서 보이듯이 키보드를 치는 리사와 기타를 치는 웬디가 같이 곡 작업도 하고 친해 보이는데요. 둘은 실제로 사귀는 관계였답니다. 결국 둘은 레볼루션을 탈퇴하고 리사와 웬디라는 팀으로 활동을 합니다. 어쨌든 프린스는 다시 솔로로 돌아와서 Sign of the Times로 1987년 미국 빌보드 차트 3위, You Got the Look으로 1987년 2위, 팀 버튼 감독의 1989년 영화 배트맨의 OST 배트댄스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히트곡을 냈습니다. 1990년에는 새로운 백밴드 더 뉴 파워 제너레이션을 조직했고 91년 앨범 다이아몬드 앤 펄스부터 프린스 앤 더 뉴 파워 제너레이션의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91년엔 싱글 크림이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세븐이 1992년 7위에 올랐습니다. 1993년에는 아까 별명에서 말씀드린 남성 기호와 여성 기호를 합친 그 기호로 활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프린스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난감한 나머지 매체에서는 프린스를 가리켜서 이 기호를 가리켜서 The Artist Formerly Known as Prince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호는 흔히 러브 심벌로 불렸습니다. 프린스는 1996년에 워너브로더스를 나온 뒤에도 원래 이름 대신 러브 심벌 기호를 사용하다가 워너브로더스와의 출판 계약이 완전히 만료된 2000년부터 다시 프린스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프린스는 본 작품인 퍼플레인 외에도 1986년 Under the Cherry Moon, 87년 Sign of the Times, 90년 퍼플레인의 속편격인
그래피티 브릿지 등을 연출했지만 배우로서나 감독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2004년 락앤롤 홀 오브 페임에 올랐습니다. 대충 그의 경력을 이점으로 하고요. 사생활을 좀 약간 보자면요. 워낙에 파격적이고 또 약간 퇴폐적인 그런 가사와 노래로 주목을 받았듯이 꽤 많은 사람들과 연문을 뿌립니다. 킴 베이싱어, 마돈나, 베니티. 베니티는 이 프린스가 가수로 데뷔를 시킵니다. 베니티 6라는 3인조 여성 걸그룹이죠. 퍼플레인 영화에도 원래 베니티가 출연하기로 했었는데요. 바로 직전 헤어졌어요. 그래서 급히 아폴로니아로 바뀝니다. 역시 아폴로니아와도 사귀죠. 근데 당시 아폴로니아는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 외에 쉴라이, 카멘 엘렉트라, 수잔나 후스, 셔릴린 펜, 수잔 문지, 수잔 멜보인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 분을 언급하자면 카멘 엘렉트라도 프린스가 데뷔시킨 연예인이라고 하네요. 쉴라이는 꽤 뛰어난 퍼커셔니스트였는데요. 20대부터 조지 듀크, 마빈 게이, 라이오넬 리치, 허비 앤콕, 다이아나 로스 등의 유명한 아티스트의 퍼커셔니스트로 활동했답니다. 그녀가 아버지와 공연을 하는데 찾아와서는 난 지금 당신의 첫 남편이 되기 위해 내 베이시스트와 싸우고 왔어요. 이런 식의 뻐꾸기를 날려서 그녀를 꼬시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쉴라이에게 이런 곡을 써줍니다. 매혹적인 인생이죠. 그 뒤 All of Bizarre라는 곡도 같이 만들고 그럽니다. 수잔나 후스는 여성 록그룹 뱅글즈의 기타리스트입니다. 뱅글스의 히트곡 매닝 먼데이는 프린스의 곡으로 아폴로니아 6가 먼저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식 녹음은 못했죠. 수잔 문지는 프린스의 걸그룹인 베니티 6와 아폴로니아 6의 멤버였습니다. 근데 그닥 노래는 못했었나봐요. 프린스랑 사귀었음에도 센터가 못 되었거든요. 아무튼 그녀와 사귀면서 나온 노래가 그 유명한 Wind Up Sky입니다. 근데 베니티 6나 아폴로니아 6 둘 다 3명의 걸그룹인데 왜 걸그룹 이름에 6가 붙었을까요? 그거는 멤버들이 2개씩 가진 가슴에 붙어있는 그것의 개수라고 합니다. 또 레볼루션의 기타리스트 웬디 멜보인에게는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수잔 멜보인이 바로 그인데요. 프린스는 따로 더 패밀리라는 밴드를 조직해서 그녀를 거기에 기타리스트로 좀 둡니다. 프린스는 수잔과 사귀면서 Nothing Compares to You라는 노래를 만드는데요. 후에 아일랜드의 대머리 여가수인 시너드 오코너가 불러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까지 갔습니다. 37세의 프린스의 백보컬과 댄서로 활동했던 메이테 가르시아와 1996년 발렌타인데이 때 결혼을 하는데요. 같은 해 10월 아미리 그레고리 넬슨이라 이름 지은 아들이 태어나지만 파이퍼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으로 일주일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프린스는 1999년 이혼을 했고요. 2001년 마누엘라 테스톨리니와 비밀 결혼하지만 2006년 역시 이혼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영화 퍼플레인과 그 주인공 프린스에 대해서 대충 알아봤습니다.